안녕하세요.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운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글쎄, 숙명이란 무엇일까? 그 운명은 또 뭐야? 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하고 궁금하고, 나는 왜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에 쌓여서 제가 역학도 배우고 풍수도 배우고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어져 있어. 우리의 대략적인 운명은 너는 어떻게 살아라. 예를 들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내가 금수저였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쟤는 흙수저잖아, 쟤는 금수저잖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고 분류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닥으로 떨어져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걸 50이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역학 공부를 안 하셨어도 천지인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뭐냐면 천복, 지복, 인복이거든요. 천복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부모로부터 받는 복, 조상으로 받던 복이에요. 지복은 내 복입니다. 그리고 인복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복,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잘 되냐 못 되느냐, 그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들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죠.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고, 이 나이가 돼서 속 썩이는 자식이 있든지 뭐 잘 돼갖고 막 잘 나가는 자식이 있든지 내 마음 허전한 건 다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 우리 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저희 친척들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으세요. 물론 뭐 가게를 하다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직장을 다니다 잘린 사람도 있고, 주변에 정말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율은 막 올라가고, 그렇죠? 제 후배 하나는 또 주식 했다가 억대를 손해를 보고 와서 또 한탄을 하고 간 후배도 있는데, 정말 내가 한 대 때려주기보다는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 주식이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순식간에 몇 달 만에 억을 날린, 또 가게를 하면서 그냥 보증금도 하나 못 받고 그대로 된, 뭐 이런 상황들을 제가 조금 보면, 한 20여 년 전 IMF 기억하시죠? 뭐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는 그때는 거의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외환위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주식에 망해서 온 동생, 뭐 돈을 그만큼 잃고 온 동생, 또 그냥 가게 문을 닫은 뭐 후배, 정말 망해갖고 운전이라도 하게 어디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뭐 선배,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오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은 다 해드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 그때 IMF 때 그 회사가 부도 나서 가지고 있던 거 뭐 다 날린 상태죠. 월세 보증금도 하나 없이. 그래서 집도 경매로 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경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풍수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때 경매로 나갈 때는 경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젊을 때고 아이들도 어렸으니까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열중했지,
부도라는 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경매? 그건 무슨 그런 단어가 있었어? 뭐 이럴 정도였었죠. 그런데 무슨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오고 뭐 이러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그렇게 경매 절차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다 드러내더라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또 비가 와. 저는 이사할 때마다 비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비가 오는 날 짐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그 와중에 자존감보다 그때는 자존심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내 짐을 드러내서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막 죽고 싶고 누군가 막 원망스럽고 막 이걸 이렇게 사태를 만든, 그때 보증 쓴 것까지 막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집이 그 지경이 됐는데, 지금 제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 길바닥에 헤매다가 그때 진짜 통장까지 다 압류가 됐었어요. 통장이 돈을 찾으러 가니까 통장을 못 쓰더라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도 몰랐었지. 그래서 그 돈도 지갑에 있는 몇만 원을 가지고 뭐 친구나 지인들, 그래도 제가 그 조금 젊었을 때부터 남한테 이렇게 뭐 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주면 나는 행복하더라고. 우리 집에 뭐가 많아. 나 먹을 것만 놓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증금 간신히 마련해서 월세방으로 이제 막 옮겨갔죠. 짐 비에 맞은 거 다 버리고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거지. 방 한 칸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가서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뭐죠 그거? 화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병원을 가봤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기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금방 누가 이렇게 물을 먹다 숨을 딱 멈추면 그냥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상황. 그것까지 올 정도로 해서 손을 다 놓고 일도 못했죠. 왜냐면 급여도 다 차압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고 넋놓고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있다가 화병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사실은 그때 산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근데 이렇게 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애들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죽을 것 같아. 저는 그 순간을 다 겪었잖아요. 정말 월세 보증금도 하나 없이 그냥 쫓겨났다니까. 이렇게 짐을 드러내고 그 상황에서 또 애들하고 내가 애들은 책임져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지금에 왔어. 근데 지금 또 그런 걸 하소연하는 그 선후배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 일도 바쁘지만 오면은 같이 그걸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살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 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굉장히 큰 시련이 올 거고요. 또 한 번, 두 번은 나에게 큰 기회도 와요. 저는 사실 기회가 온 기회도 많이 잡아봤고 시련도 겪어봤어요. 물론 지금 나이가 돼서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각자의 그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한쪽 허전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땐 팔팔해서 모르고 학교 다닐 땐 뭐 정신이 없고 공부하느라, 30대가 돼서는 또 막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렇지만 40이 넘어서고 애들도 좀 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지나고 이러고 보면 다 한쪽에 좀 텅 빈 듯한 그런
아픔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런 걸 좀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나도 또 위로받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냐.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딱 안주해서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난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대화와 무언에 같이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얼마든지 내 미래를, 내 그릇이 요만해, 그럼 그 미래를 이만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해왔던 거거든요.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애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그런 걸 당장 하질 않았어요. 왜? 저는 항상 그 전에 어떤 스님들 책을 읽어보고 뭐 김수환 추교님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읽으면 항상 그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 예. 그리고 지나가는 숲속의 개미 한 마리도 다 먹고 살게 해주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굶기겠느냐. 그게 그런 선인들의 책 속에는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전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돈 1, 20만 원에 버는 게 급급한 게 아니라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아이들이 나한테 기댈 거 아니에요. 내가 대들보가 돼줘야 되고 내가 기둥이 돼줘야 되고 집에 주춧돌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주춧돌 석가리 없이 지붕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달을 앓고 난 다음에 그런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변화는 뭐냐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그냥 그 길을, 예를 들면 내가 늘 해오던 일이 아닌 먹고 살기 급급한 단돈 1, 20만 원을 벌기에 급급한 그런 일을 했었다면 그 일로 계속 나갔을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보는 시야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나무가 이게 나무 껍질이 벗겨졌나? 잎이 어떤가?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세요. 그 숲 안에 내 자식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뭔가를 다시 시작했어요. 뭐냐면 나를 추스리는 일, 그리고 나를 다듬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막 이렇게 비 오면 비도 새고 막 이러는 집에 월세방에 애들을 데리고 갔지만, 거기에서 월세방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가 죽고 자존심만 있고 이런 거를 다 떨쳐버린 거죠. 자존심 그때 버렸어요. 저는 내 자신감을 키우자, 내 자존감을 키우자. 왜? 그래야만 내 아이들도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나 또한 힘을 얻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이 정도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의지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든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부속물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자.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30 초반 이때죠. 공부를 다시 하자. 지금까지 돈 벌던 거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서 학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렇게 개인 지도도 했었어요. 스피치 또 무슨 컴퓨터 이런 거 개인 지도를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그런 개인 강습을 갔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뭐 물론 사는 게 집이 재산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죠. 왜? 너무 어렵게 바닥이 났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뒤이어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뭔가 지나간 건 싹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지나간 건 그냥 다 버리세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싹 다 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버리느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뭐 말하자면 누구와 즐겁게 생활했었던 어떤 거, 뭐 내가 돈을 가지고 했었던 어떤 거, 이런 거는 싹 다 버리고 나를 새로 개비시켜야 돼. 나를 개운을 시켜야 돼. 저는 그게 개운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개운이었었어요.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다시 인연을 맺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지갑에 당장 돈이 없어. 그리고 지갑에는 사실 그때는 뭐 환승 이런 게 없었잖아요. 버스를 한번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면 좀 걸어야 돼. 그럼 시간을 일찍 갖고 저는 걸어갔어요. 걸어가서도 거기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 버스 타고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런 표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난 선생님이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치고 피곤하고 없어 보이면 그 학생이 무슨 기운을 받아갖고 공부를 하겠어요. 물론 나이가 어린 학생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그룹 회장님들도 계셨고 국회의원분도 계셨고 시의원분도 계셨고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기운으로 하겠어요. 도착 그 집 대문 아니면 그 회사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그 앞에 가서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시원한 음료수도 한 잔 사서 먹고, 아,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왔던 거는 아니야. 왜? 지금부터 나는 당당한 당신의 스승이야. 이런 마음을 다시 갖고 딱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 미신이야. 저도 그때 사실은 무슨 운을 받는다 뭐 이러면 다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역학 공부를 하고 풍수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나라의 여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해온 그런 통계야. 그래서 이럴 땐 이렇더라, 이럴 땐 이렇더라,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겪으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십시오. 풍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 구조도는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개운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어디 가서 막 구슬하고 막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래야 이렇게 편하게 그냥 누가 떠먹여주는 밥을 나는 먹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나한테 맞는 색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나한테 맞는 잠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입고 다녀야 할 옷의 재질도 있어요. 내가 써야 할 이런 모든 물건에 나랑 맞는 호흡이 맞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나한테 맞춰서 가지고 다니고 밥을 먹어도 또 내 체질에 맞는 걸 먹고 이러는 자체가 개운이에요. 그거는 막 돈을 들여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어차피 먹잖아요. 옷 어차피 사 입고, 그렇죠? 그리고 잠 어차피 자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 어차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 지갑이든 뭐든 내가 색깔을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속옷도 그런 걸 해야 되고. 자,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으로 내보내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경험의 발판을 삼아서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막 운이 좋아지고 내가 막 힘을 얻는 그런 개운을 확 하셨으면 좋겠어. 제 얘기를 어떤 분들은 아이 뭐 그건 다 미신이에요 또 이러고 댓글 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 방송 하나 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느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숙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운명을 개척해 가야 돼요. 어떻게 개척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여러분도 이렇게 굳지 않은 도자기예요. 우리가 요만한 종자기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금수저라면 이만한 큰 멋진 도자기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말랑말랑한 흙이에요. 자, 이 흙을 여러분들이
크게 만드는 거야. 크고 아름답게. 그래서 그게 예쁜 색을 입히고 아주 탄탄하고 단단하고 누가 봐도 멋진 그런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내가 그런 큰 그릇이 된다는 거는 여기다 돈을 많이 쓸어 담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걸 뭐냐면 이 그릇에 사랑도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정도 담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그릇 속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회에 어떤 뭐 보살핌 필요로 한 내 가까운 지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품어주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럼 이 큰 그릇에 담겨있는 맛있는 밥을 같이 나눠도 주고 그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건 인복이거든요. 인복 또는 인덕이라고 해요. 그 인덕은 뭐냐면 내가 베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배고프면 뭐 아는 사람 배고프다? 그럼 밥 한 그릇 사주고 저는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돌아온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어떨 때는 점심을 2번 먹은 적도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났어.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그래서 나 먹었으니까 네 혼자 먹어 이러고 한 사람 밥만 사줄 수가 없잖아요. 가서 아주 제일 가벼운 걸 하나 시켜요. 두 번째 밥을 먹는 거야. 점심을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내가 얼른 돈을 내죠. 왜냐면 나를 찾아왔을 때는 사실 배고프면 아무 데서 내가 얼른 먹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찾아왔을 때는 밥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밥 먹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러고 여러분이 밥값을 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딜 가서 뭐 물건을 이렇게 사면 제 습성인데 물건을 사면 저는 좀 많이 사요. 많이 사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한 봉다리씩 이렇게 나누어 먹어요. 그게 그때는 인덕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복을 짓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승님께 여쭤봤는데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 자네가 지금까지 지은 인덕으로 인해서 자네 자식들도 그렇게 바르게 잘 컸다. 네. 자식이 뭐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 나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 근데 그냥 바르게 컸어요. 바르게 커서 자기 밥벌이 다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자기들이 다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대학교 다 다니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자리 다 잡고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그 회사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우리 딸도. 그러니 얼마나 대견해요. 그쵸? 40 넘어도 엄마 생활비 줘 이러는 자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인덕, 인복을 많이 지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이야. 자, 우리 부모 나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그러죠? 그건 천만에 틀린 말이에요. 부모 복 없이 태어났어요, 저도.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7살 되는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월 초하루, 음력 1월 1일 설날이 저희 엄마 제삿날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어떻게 잘 살았겠죠, 그죠? 뭐 너무 행복하게 부유하게 발랄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힘든 삶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삶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야,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한 적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 이런 뭐뭐할 니은오미음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한때는 또 그랬죠,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다 내 복이다. 그것도 다 내 몫이다. 그런데 그런 인덕을 지으면서 제가 지금은 바르게 살아 좋고 또 내 몸 아픈 데 없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나 그렇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아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런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이렇게 속 썩여요. 거기에 막 필 꽂혀서 그러지 마시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식이 이런 거는 내 탓이구나. 그래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마음을 좋게 쓰고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 좀 희망이 사라지거나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후 편안한 게 최고의 덕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나라 그러면 정주영 씨 모르는 분 없죠? 고 정주영 씨.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운이란 없다. 다만 자신이 나쁜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운이야, 난 운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운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아시죠?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쌀장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신 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사회 환경도 우리가 이겨내고요. 뭐 제2의 IMF가 온다 어쩐다 이런 말 있지만 그런 거 우리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한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대들보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집안의 기둥 역할. 자, 그렇게 힘을 내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절대 그건 절망이다, 죽고 싶어,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다가올 미래, 희망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오늘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하셔서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